상반기 공채가 한창 진행 중이죠. 면접 준비에 대한 여러분의 고민을 조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오늘 면접 이미지 메이킹 함께 하겠습니다. 서류와 인적성을 통과했더니 이제 면접이 코앞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여성 지원자들의 복장과 갖춰야 될 기본적인 매너들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사실 면접 당일에 입고 갈 옷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구매해서 가져가면 된다라는 조금은 아니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여러분의 능력이 그날 옷이 짐이 되지 않도록 하는 면접 이미지 메이킹, 지금부터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고민해 보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 이미지 메이킹을 저는 오늘 커피에 한번 비유해 볼까 합니다. 커피에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원두가 아주 좋은 원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원두의 에스프레소가 여러분이 가진 직무 역량이라고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자, 그러면 그 직무 역량에 카푸치노의 거품처럼 조금 부드러움이 얹혀져 있는 지원자도 있을 것이고 평균적인 맛을 내는 믹스커피처럼 그런 역량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가 믹스커피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사실 그날 면접에서 통과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이 가끔 공부하러 또 친구들 만나러 들르는 카페에서 즐겨 찾는 유일한 그 커피처럼 여러분의 역량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한번 포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고민해 보겠습니다. 나는 좀 거품이 심하게 있다 하는 분들은 좀 덜어내시고요. 나는 너무 더블샷 에스프레소처럼 거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조금 부드러움과 소프트함을 가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하는 복장에 대한 내용으로 부분들을 조금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이 왜 이렇게 면접 정장이나 의상에 대해서 어려워하나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사실 저도 예전에 꽤 오래전에 저도 취업을 준비하던 당시에는 정장을 처음 입었을 때 참 어색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자격증을 따고 또 학과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편한 의상에 마음도 몸도 편해져 있었죠. 그래서 딱 갖춰진 수트를 입었을 때 남학생들도 많이 불편을 하는데요.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또한 구두까지 신어야 되기 때문에 그 높이에 조금 더 아찔해하기도 합니다. 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에 2명의 학생의 사진이 있어요. 물론 이력서를 들고 있는 이제 이미지 컷인데요. 머리를 한 명은 묶고 있고 한 명은 머리를 풀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진에서 한번 머리만, 헤어스타일만 조금 더 집중해서 바라보도록 할까요? 네, 이렇게 봤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머리를 묶어야 되나요? 풀어야 되나요? 이런 사소한 질문에서부터 머리를 왜 꼭 묶어야 하죠? 라는 질문까지 아주 많이 궁금해합니다. 자, 머리를 묶어야 된다, 머리를 풀어야 된다라는 기준으로 생각하시기보다요. 그날 여러분이 면접장에서 내가 준비한 답변을 걸림돌에 걸리지 않고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복장을 갖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갖춰져 나가는 것이고 플러스보다는 나의 걸림돌들을 소거하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면접 이미지 메이킹의 기준을 세우기 쉬우실 겁니다. 그날 면접장에 들어가시면 인사하시겠죠? 자, 그러면 머리를 묶었을 때, 풀었을 때 보면 머리를 풀었을 때는 숙여서 인사를 할 때 어떻습니까? 머리가 앞으로 쏟아지겠죠. 머리가 긴 학생들은요. 그러면 그날 불필요한 제스처가 또 생깁니다. 머리를 뒤로 넘긴다든지 머리를 쓸어 담는다든지. 물론 그러한 제스처를 한다고 해서 불합격되는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면접 답변에 집중하거나 몰입할 수 있는 방해 요소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고요. 제가 모의 면접을 통해서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만나보는 학생들을 보아도 제스처가 산만하게 많은 학생들은 곧잘 잘 준비한 답변들을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면접 이미지 메이킹의 첫 번째, 헤어는 단정하게 묶는 것이 좋습니다. 자, 묶을 때 머리를 높이
이렇게 묶어버리면 움직일 때마다 흔들리겠죠. 머리가 말총머리처럼 이렇게 흔들릴 거예요. 자, 그렇게 하지 않고 아래로 단정하게 묶습니다. 자, 물론 사람에 따라서 두상의 모양도 있고 평소에 저는 머리를 항상 풀었었는데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얼굴을 좀 작아 보이게 하고 싶어서 머리를 이렇게 뺨 쪽을 가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머리를 아래로 단정하게 묶었을 때는 인사할 때도 방해가 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짧은 단발머리여서 머리가 묶이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럴 때는 단정하게 귀 뒤로 넘겨서 인사를 할 때 머리가 쏟아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내가 면접 답변을 얘기할 때 머리를 묶는 것이 좋은지 푸는 것이 좋은지 미리 한 번 더 연습을 통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그날 헤어스타일이 아니더라도 사실 복장 때문에 조금 타이트한 수트를 입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헤어스타일은 조금 더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 단정하게 묶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학생의 여자 지원자의 헤어스타일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수트에 대해서 하나하나 아주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남학생의 경우에는 투버튼의 수트를 입는 것이 통상적으로 정식으로 수트를 입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성 지원자의 경우에는 버튼이 하나인 원버튼의 투피스를 입는 것이 보통 통상적으로 갖춰진 의상을 입는 수트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살펴볼까요? 왜 투버튼이 아니라 원버튼을 입어야 하는지. 체구가 작은 여학생의 경우에는 투버튼의 정장을 입을 경우 버튼이 하나인 경우는 조금 더 허리 라인이 슬림하게 들어가서 몸에 꼭 맞겠죠. 투버튼은 거의 이렇게 H라인으로 떨어질 거예요. 자칫 좀 많이 동안이거나 또는 좀 체구가 작은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교복을 입은 것 같은 모습으로 비추어지기도 합니다. 조금 타이트하지 않으면 몸 허리 둘레는 조금 편할 수 있겠지만 조금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지기보다는 아직 애띤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원버튼에 싱글 버튼에 수트를 입으라고 권합니다. 자, 그리고 색상은 사실 짙은 네이비나 짙은 검정색, 짙은 색을 좀 입으라고 권하는데요. 때때로 선생님 반사판 효과를 가져가야 하니까 화이트나 아이보리의 자켓을 입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괜찮습니다. 그런데 뭐 팽창색이다, 뭐 하얘 보인다, 깨끗해 보인다 다 좋은데요. 그날 면접으로 한번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보시면 화이트나 아이보리의 자켓은 때가 탈 염려도 많고요. 또 뭐가 묻었을 경우에 여학생들 신경 많이 쓰죠. 자, 속어법입니다. 내가 그날 신경 쓸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덜어내는 것이 면접 이미지 메이킹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블랙이나 짙은 네이비에 어두운 색 정장 수트를 입는 것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에 입는 이너는 좀 밝은 색이 되겠죠? 자, 단추는요, 자켓과 같은 색상으로 된 보통 뭐 싸게 단추라는 용어를 좀 쓰기도 하는데요. 제천으로 된 단추나 또는 같은 색으로 된 단추로 통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복의 경우에는 주로 남학생들처럼 맞추기보다는 주로 기성복을 구매하거나 또는 대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허리 라인에 단추가 금장으로 들어가 있다든지 또는 좀 화려한 걸 좋아해서 큐빅이나 진주가 박힌 단추를 좋아하는 여성 지원자가 있다면 그건 입사 후에 얼마든지 입을 수 있습니다. 자, 그날 면접에서는 여러분이 눈빛만 좀 진주처럼 큐빅처럼 좀 많이 빛났으면 좋겠어요. 굳이 내 눈에서 시선이 아래의 허리로 갈 필요는 없겠죠. 뭔가 반짝반짝하면 시선이 당연히 그리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선이 면접관의 시선이 눈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가급적 아래의 정장은 깨끗하게, 단정하게, 단아하게 연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 카라라고 하죠. 이 깃이 좀 넓게 나오거나 또는 너무 좁게 나오거나 제가 지금 입은 것처럼 카라가 없는 이렇게 형태가 나오긴 하는데요. 사실 얼굴이나 목이나 또는 이런 어깨 라인에 따라서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단정하게 저는 이제 방송에서 여러분을 뵙다 보니까 다른 불편한 요소들을 좀 없게 하기 위해서 마이크도 착용하고 있고 명찰도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깃이 없는 재킷을 지금 착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면접에서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제 깃이 너무 넓거나 너무 좁아서 유행을 타는 스타일 같은 경우만 조금 지양해 주시면 더 좋겠죠. 자, 재킷의 길이는 너무 짧거나 너무 길지 않게 지금 여러분이 방송을 보시는 이 시점에서 최근에 유행했던 드라마 여주인공이 약간 더블 버튼의 수트를 입어서 좀 앵커 역할로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다시 그런 재킷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멋부린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단 단추가 굉장히 여러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산만해 보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얼굴로 시선이 집중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 중에서 눈빛으로 시선이 집중될 수 있도록 단추가 많은 옷은 당일 면접에서는 조금 지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어깨 넓이 또는 허리 라인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딱 맞는 것이 좋은데요. 너무 타이트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손을 모은 공수 자세에 이 공수 자세가 불편하지 않도록, 이 라인이 많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셔서 사실 그냥 저는 어떤 사이즈를 입으니까 이걸 그냥 사서 그대로 걸어놨다가 면접 당일에 새 옷을 입고 가야지 하는 것이 조금 약간 너무 어리석은 생각일 수 있어요. 자, 미리 입어보고 나의 팔 움직임이나 가만히 서서 인형처럼 여러분이 서서 면접을 보진 않잖아요. 앉아서 보기도 하고 당일에 원데이 면접을 볼 때는 프레젠테이션을 보기도 합니다. 손의 움직임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할 때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끼인다고 하죠.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의 허리 라인보다 약간 윗선에 가 있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공수 자세할 때 조금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옷을 반드시 입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스커트는 조금 할 얘기가 있는데요. 알아요. 여러분이 짧은 치마 좋아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활동하기 편하니까요. 그런데 면접을 서서 보더라도 물론 그렇지만 대부분 다 앉아서 보죠. 자, 의자에 앉아서 볼 때 짧은 치마는 더 많이 스커트가 올라갑니다. 그럼 여러분이 계속 손으로 가리거나 이렇게 매무새를 가다듬느라고 더 많이 시간을 할애하겠죠. 그리고 산만해 보일 겁니다. 그날 여러분 치마 입었다고 해서 면접장에서 무릎 담요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정한 길이는 무릎 바로 윗선.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무릎 바로 윗선에 H라인 스커트를 착용하시면 입으시면 앉았을 때도 무리 없게 그리고 이렇게 들리거나 여러분이 치마에 신경 쓰지 않도록 가장 기본적인 정장의 라인을 보실 수 있고요. 가끔 지퍼가 앞이나 좀 화려하게 장식이 있는 경우를 실제로 제가 면접할 때 본 적이 있는데요. 굳이 저 장식이 있는 치마를 왜 입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자, 뒷지퍼나 옆지퍼처럼 굳이 지퍼가 많이 보이지 않게 입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하나 알려드리는 팁인데요. 제가 이제 방송하고 강의하면서 정장을 정말 많이 입어봤겠죠. 치마의 소재를 보시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보통 모직으로 되어 있고 울 몇 수, 모직 몇 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학생들이 보통 기성복을 구매할 때는 폴리에스테르나 또는 아세테이트나 여러 가지 혼방의 직물로 된 소재를 선택을 합니다. 물론 이제 계절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여러분의 면접 시즌을 생각해 봤을 때 상반기, 하반기 통틀어서 폴리에스테르 소재를 구매하시는 것이 주름도 훨씬 덜 가고 전체적인 계절에 맞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치마의 경우에는 폴리우레탄이라는 소재가 그 스커트의 라벨을 이렇게 보시면 소재표에 있을 거예요. 폴리에스테르 100%도 물론 좋은데요. 저는 약간 허벅지가 튼튼합니다. 또는 저는 좀 하체가 약간 상체에 비해서 튼실합니다. 이런 분들은 폴리우레탄 소재가 들어간 2%에서 보통 3%가 들어가 있는 소재들이 굳이 비싸지 않은 브랜드에도 여러분이 구매할 법한 브랜드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성복은 혼용률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체크하셔서 사시면 신축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스판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조금 치마는 앉았다 일어설 때 약간 주름이 가거나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주름 따위에 신경 쓰지 않도록 폴리우레탄 소재가 약간 들어있는 걸 선택하시면 좋겠고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2에서 3%를 넘어서서 4% 이상 함유가 되면 보기에 번들번들해 보입니다. 너무 거기만 왁스 칠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3% 이내로 혼용률이 되어 있는 걸 사시면 훨씬 좋겠고요. 디자인이나 패턴에 따라서 주름이 덜 가게 만들어진 것도 있는데 아마 예전에 배웠을 거예요. 치마 뭐 다트선이 있죠. 그래서 너무 그냥 저렴하게 구매를 하면 엉덩이나 앞에 배 부분에 다트선이 없는 치마를 간혹 구매를 해와서 학생들이 면접을 보고 일어나면 치마가 돌아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래서 다트선이 분명히 있는 스커트를 선택하시면 여러분이 그날 착용 후에 치마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실 거고요. 여성복은 워낙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치마 트임이 또 작년까지는 앞 트임이 무릎과 무릎 사이 앞에 트임이 있고 뒤 트임이 없는 또 스커트가 유행을 했었는데요. 자, 그건 유행이고요. 우리 들어가서 입읍시다. 면접 볼 때는 앉아서 움직이거나 보폭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뒤 트임이 있는 H라인 스커트를 입으시면 단정한 모습을 연출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타킹인데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여대 강의를 갔더니 우리 학생들이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하더라고요. 선생님, 커피색 신어야 되나요? 스킨색 신어야 되나요? 살구색 신어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 고민을 듣고 나서 보니까 여학생들이 청바지를 더 많이 입었지 스타킹 고민도 많이 하는구나를 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자, 무슨 색을 입어라를 제가 지금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피부색을 제가 브라운관 넘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정리를 해볼까요? 자, 저는 파운데이션 21호, 17호, 13호 씁니다. 이렇게 약간 피부가 좀 하얀 편인 보통인 피부라면 보통의 살구색, 좀 밝은 베이지색을 신으면 피부색과 알맞을 거고요. 저는 별명이 깜장콩이었어요. 저는 파운데이션 23호 씁니다. 조금 어두운 피부를 가진 친구는 학생은 약간 어두운 베이지 색깔, 커피색을 신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또 여학생들이 다리 각선미를 굳이 왜 그렇게 신경을 쓰는지 얼굴이 하얀 학생인데 23호 또는 커피색 스타킹을 신으면 다리만 안 씻은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피부색과 균일하게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단정한 모습에 연출하는 데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에 입는 셔츠 블라우스를 한번 살펴볼까요? 1번부터 6번까지의 제가 자료 사진을 만들어 봤는데요. 다양하죠. 물론 패션학으로 접근을 하자면 목 길이 또는 쇄골의 위치, 얼굴 두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통상적으로 기업의 면접을 보러 갈 때 단정하고 보수적인 정장 차림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기준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피해야 할 것은 리본이겠죠. 막 큰 리본이 들어있는 미키마우스도 아니고 자꾸 리본을 고집하는 여학생들이 종종 있는데 큰 리본을 달면 얼굴이 작아 보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더니 자, 얼굴 포함해서 리본까지 전체적으로 다 커 보입니다. 네, 리본 내려놓으시고요. 들어가서 입으시고요. 자, 셔츠와 블라우스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CS 직종, 고객을 직접 대하는 직종의 친구들은 탑이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민소매로 된 블라우스를 많이 입죠. 이런 경우에는 쇄골 바로 아래까지 내려와서 숙였을 때 흐트러지지 않는 정도의 선으로 입으시면 될 것 같고요. 계절에 따라서 블라우스나 셔츠를 많이 입으시는데 저는 셔츠는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 원피스에 이렇게 라운드 형태로 입었고요. 라운드가 보통보다는 약간 아래로 내려간 걸 입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제가 만약에 면접을 본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자, 머리부터 딱 이 정도까지 보이잖아요. 그러면 목이 너무 답답하게 셔츠가 올라와 있을 경우에 여학생들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메이크업도 하고 가기 때문에 메이크업이 깃에 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원버튼 재킷에 셔츠를 입으면 조금 잘 안 어울리는 감이 있어요. 그리고 또 동안이고 체구가 작은 학생들은 역시나 교복 입은 것 같고 좀 안 어울립니다. 그래서 목이 올라오는, 깃이 올라오는 셔츠보다는 목이 라운드나 아니면 브이넥으로 파인, 브이넥으로 파인 블라우스나 탑을 입기를 저는 권장을 하는데요. 대체로 이제 블라우스나 탑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블라우스가 약간 미끌미끌한 소재거나 부들부들한 소재라서 팔을 걷거나 또는 재킷에 딱 맞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소매가 너무 많이 재킷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도록 역시나 그날 블라우스 신경 쓰느라 여러분이 면접 답변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소거하는 겁니다. 장애물을.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액세서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이 사진들은 사실 실제로 한 여학생이 3가지 사진을 저한테 찍어서 보내준 겁니다. 선생님, 저 귀걸이 정말 포기 못하겠는데요. 자, 이 중에 뭘 해야 될까요? 라고 해서 제가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안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안 하는 게 훨씬 좋은데 항상 착용하고 다녔기 때문에 안 하면 자신감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귀를 뚫은 자국이 너무 크게 보여서 신경이 쓰인다든지 하면 딱 붙는 단정한 귀걸이를 하고 가세요라고 했고요. 안 하는 게 가장 좋지만 해야 된다면 가급적 눈에 많이 띄지 않는 단정한 진주나 큐빅 부착형 귀걸이를 하라고 했고요. 흔들리는 귀걸이 하지 마세요라고 팁을 줬는데 막상 귀걸이는 자꾸 잘 안 빼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장은 신경 쓰는데 액세서리는 신경 쓰지 못하고 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사진으로 보시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겠죠. 귀걸이는 안 하거나 또는 가볍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계인데요. 제가 오늘은 이제 시계를 굳이 제가 착용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반드시 부착되는 시계가 있죠. 이렇게 돌아가거나 팔찌형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렇게 간단한 시계거나 또는 여러분이 수능 볼 때 착용했던 가죽으로 된 그냥 시계를 잘 볼 수 있는 시간을 잘 볼 수 있는 시계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미지 연출도 좋지만 그날 면접을 보러 가시면 휴대전화를 다 이렇게 강제 압수합니다. 네, 강제로 이렇게 한쪽에 모아놓죠. 그래서 그날 움직이면서 어느 대기실에서 어느 대기실로 이동하시죠. 몇 시까지 어떻게 하시죠? 라고 움직일 때 그 방마다 사실은 그 강의장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마다 시계가 벽시계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하겠죠? 그래서 정말 시간을 볼 수 있는 시계를 착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 공대 언니들, 자, 이공계 학생들 가끔 그 전자시계 차고 가는 경우 봅니다. 남학생만 있는 줄 알았는데요. 여학생들도 두툼한 공대 그 이공계생들 차는 시계를 가지고 가더라고요. 굉장히 언밸런스하겠죠? 네, 자켓 소매를 내렸을 때 시계가 보이지 않게 그렇게 툭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시면 단정한 모습을 연출하실 수 있겠습니다. 할 게 정말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다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복장에서 마지막 구두입니다. 구두도 실제로 신고 와서 저한테 보여주면서 선생님 이거 신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제가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은 발이 편해요? 라고 물어봅니다. 발 신어서 편해요? 어느 정도 신어봤어요? 한 2주 정도 신어봤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거 신고 뛸 수 있어요? 라고까지 묻습니다. 구두를 좀 자주 신어본 학생들은 괜찮은데요. 정말 면접 당일에 구두 처음 신고 가는 학생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나 또는 뭐 계약직 사원이나 인턴을 하면서 정장이나 유니폼을 착용했던 학생들은 조금 익숙할 수도 있는데요. 정말 저는 트레이닝복과 과 잠바만 입고 대학교 생활 났습니다. 구두 생각도 하기 싫어요 이러면 어색할 수 있어요. 자, 일단 구두는 발이 편해야 하고요. 제발 굽 높이에 여러분 자존심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 조금 이해는 하는데요. 자, 키가 조금 작은 여학생들은 굽 높이 때문에 휘청휘청 하는 경우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굽 앞쪽에 앞굽이 약간 들어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계단만큼 높게 들어가 있는 경우 종종 봅니다. 넘어져요. 네, 그날 다리 길이로 키로 뽑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갖춰진 직무 역량으로 뽑습니다. 자, 구두는 아무 무늬가 없는 단정한 블랙 구두가 가장 좋고요. 구두의 굽 높이는 보통 3에서 7에서 8cm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cm만 신어도 되는 키 큰 여학생들 저도 부러워하는데요. 좋습니다. 근데 낮은 아주 1cm, 2cm의 낮은 단화는 피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세가 바르지 않아요. 딱 허리를 세우게 되지 않고 구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 굽이 있되 키가 너무 커도 너무 작아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구두는 여러분 발이 편해서 면접 볼 때 발이 아파서 신경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여학생들 경우에 가끔 여름에 하계 면접을 보거나 날씨가 더울 때 토오픈 신발을 신는 경우가 있어요. 발끝만 보입니다. 자, 사진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잘 보이시죠? 그래서 계절이 어찌 됐든 스타킹은 반드시 착용을 하시고 예입니다. 구두는 막힌 구두를 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메이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할 텐데요. 그날 여러분이 평소 하는 메이크업보다 훨씬 덜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자, 피부 표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학생들 막 이렇게 블러셔 많이 하시죠? 네.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날 긴장하셔서 자동 볼터치가 생길 겁니다. 빨갛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막 눈, 코, 입에 윤곽을 막 드러내려고 더하기 메이크업 하지 마시고 피부 표현을 깨끗하게 하셔서 준비된 깨끗한 참신한 신입사원임을 보여주시고요. 눈 화장도 아이라인의 크기를 조금 줄이세요. 자, 눈빛으로 뽑아야지 눈 크기로 뽑지 않습니다. 아이라인도 가급적 얇고 가늘게 여러분의 눈매 교정하는 정도로만 하시고요. 스모키 화장 안 하시겠죠? 네, 종종 보이기 때문에 제가 약간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색조는 여러분이 살구빛이나 핑크 또는 베이지 계열로 아마 무난하게 하실 텐데 평소 하시는 것보다 약간 덜한다라는 느낌만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끔 글리터라고 해서 이렇게 펄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유행은 유행일 뿐 여러분 그날 눈빛으로 표현해야지 아이섀도우 펄로 표현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립스틱은 여러분이 생기 있을 정도로만 너무 붉은 립스틱으로, 너무 핏기 없는 립스틱으로 선택하지 마시고요. 보통은 코랄색이라고 하죠. 산호빛이나 핑크빛이나 붉은 빛이 돼 어우 너무 부담스럽다 막 이렇게 되지 않도록 뱀파이어 같은 붉은색만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립글로스를 번들번들하게 발라서 그날 입술에만 집중하면 실수하는 게 더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 지원자의 면접 의상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비즈니스 캐주얼에 대한 여러분의 준비를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사실 정답보다는 여러분이 해답을 찾아가실 수 있는 이미지 메이킹 내용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되돌려 보시면서 개인한테 맞게 잘 적용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겠습니다.